근데 이렇게 카디널리티는 결국 집합의 크기다. 그래서 예시로 들자면 이 A라고 하는 집합이 1, 2, 3이라고 돼 있으면 이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거는 결국 3이 되겠죠. 집합의 크기. 원소가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카디널리티라는 개념은 뭐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호는 이렇게 절대값 기호 비슷하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카드 해서 A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예, 그 쓰임새는 해석학 원에서는 이제 거의 없거든요. 뭐 써봤자 이제 카디널리티 오브 뭐 어떤 셋의 카디널리티가 그 자연수와 같다라고 하는 카디널리티 오브 n이라고 하면 얘는 카운터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막 R과의 카디널리티가 같다 하면 그럼 얘는 언카운터블하다 막 그런 식으로 사용하긴 하는데 그럼 이제 알아야 할 거는 이제 집합의 크기를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집합의 크기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셋이라고 하면 셋은 일단 처음 파이나이트한 거와 인피니트한 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나이트한 셋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뭐 A가 1, 2, 3 다다다 해서 N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거 다들 파이나이트 한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파이나이트 한 거를 파이나이트 셋이라고 하고 인피니트 셋은 이제 원소의 개수가 무한해요. 무한한데 이제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걸로 나뉘거든요. 그 셀 수 있는 건 뭐냐? 카운터블 셋의 정의가 그냥 그 카디널리티가 리얼 그 내추럴 넘버랑 같은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추럴 넘버는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 있잖아요. 1, 2, 3, n 계속해서 카운트를 할 수 있잖아요. 무한하지만 카운트할 수 있는 게 바로 내추럴 넘버이기 때문에 만약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것이 내추럴 넘버가 같으면 카운터블 셋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카디널리티가 이제 내추럴 넘버보다 좀 많이 크면 이제 언카운터블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언카운터블한 셋이 이제 리얼 넘버라든가 아니면 그 irrational number 무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카디널리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하면 이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것이 셋의 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운터블 셋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언카운터블 셋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기준이 필요한 건데 일단 카운터블 셋의 경우에는 이제 내추럴 넘버와 카디널리티가 같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바이젝티브 펑션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넘버와 카디널리티가 같기 위해서는 이 f가 n에서 뭐 a라는 셋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바이젝티브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카디널리티가 같아진다. 네, 바이젝티브 펑션을 다시 리마인드를 하자면 이제 원투원 해야 하고 온투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도메인에서 어떠한 두 다른 원소를 선택하더라도 이 매핑을 시킨 건 달라져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타겟 그러니까 타겟에서 그 어떠한 원소를 뽑더라도 그 도메인에서 이 매핑을 시킨 그것과 같아지는 그러니까 타겟과 레인지가 같아지는 게 바로 이제 온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두 개가 성립하면 바이젝티브 그러니까 원투원 코리스폰던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디널리티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제 이 바이젝티브한 펑션을 찾아가지고 뭐 A에서 B로 가는 바이젝티브 펑션을 찾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펑션이 존재하면 A와 B의 카디널리티는 같아진다라는 게 카디널리티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그 마이너스 1, 1 사이 그 오픈 셋 있잖아요. 마이너스 1, 1에 오픈 셋이 있는데 오픈 인터벌이 있는데 얘가 리얼 넘버와의 카디널리티가 같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냥 바이젝티브한 펑션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에서 그러니까 이 오픈 인터벌에서 R로 가는 바이젝티브한 펑션을 찾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냐? 우리 뭐 통계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fx를 x 오버 x 스퀘어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통과시키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1대가 되죠. 그리고 1을 통과시키면 플러스 1대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바이젝티브 펑션입니다. 어떻게 하냐? 뭐
그 미분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얘가 뭐 바이젝티브 펑션을 보여주면 되는데 얘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제가 내추럴 넘버가 카운터블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유리수, 레셔널 넘버 역시도 카운터블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카디널리티와 내추럴 넘버가 같다라고 보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셋을 정의할 거예요. 이 레셔널 넘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P분의 Q, Q분의 P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Q분의 P로 하는데 이 PQ라고 하는 것은 내추럴 넘버에 들어가고 더 이상 나눠질 수가 없는 텀이다. 그리고 P 플러스 Q가 N인 이런 AN이라고 하는 셋을 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자면 뭐 AN이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뭐 1분의 2, 2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게 나오겠죠. 네, 그러한 셋을 정의를 할 거고 이제 이러한 셋들을 A1부터 계속해서 나열할 거예요. A1, A2, A3 이렇게 나열을 할 건데 얘들의 원소들을 나열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A1에는 당연히 0이 되겠죠. 1분의 0이 되니까. A2는 1분의 1과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올 거고 이제 A3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나오고 계속해서 원소들이 나열될 거예요. 근데 이 원소들은 당연히 중첩이 절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텀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원소는 절대 중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을 일단 나열을 하고 이제 위에는 이제 내추럴 넘버 1부터 계속해서 나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핑을 만들어 줄 건데 이 F라고 한 매핑은 결국에는 1은 A1의 원소 중에 첫 번째, 2는 A2 원소 중에 첫 번째, 3는 이제 이렇게 쭉쭉쭉 매핑을 하게 되면 이 펑션은 바이젝티브가 됩니다. 왜 바이젝티브가 되냐면 일단 인젝션부터 살펴보자면 그 모든 그 n 내추럴 넘버 있잖아요. 그 x1, x2가 만약 내추럴 넘버라고 했을 때 얘 다른 내추럴 넘버 x1, x2에 대해서 매핑을 시킨 결과는 언제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q 이렇게 정의한 그 로이스 텀으로 q를 정의했을 때 얘들의 원소들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얘들은 그 중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젝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온투 썰젝션을 살펴볼 건데 당연히 썰젝션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이 Q라고 하는 것이 이 A1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피니트한 셋 안에 어떻게든 원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타겟과 레인지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썰젝티브하다. 이렇게 F가 바이젝티브한 걸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은 얘 카디널리티는 내추럴 넘버와 같다라는 게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리얼 넘버는 언카운터블 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얘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proof by contradiction을 이용할 건데요. 처음에는 일단 결론을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리얼 넘버가 카운터블이라고 해보자. 당연히 finite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리얼 넘버는 당연히 무한하게 많은 숫자를 가지니까 일단 카운터블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R을 카운터블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 내추럴 넘버로부터 바이젝티브한 펑션이 존재하니까 얘는 이러한 시퀀스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x1, x2, x3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겠죠. 이 x라고 하는 것이 이 일종의 뭐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시퀀스 자체가 그 내추럴 넘버가 도메인인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Nested Interval Property를 이용할 거예요. NIP를 이용할 건데 NIP를 이용해서 이 모순이 되는 지점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NIP를 위해서 Closed Interval을 구성할 거예요. IN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할 건데 이 IN은 각각 XN이라고 하는 원소를 포함을 하지 않는 IN을 언제나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얼 넘버 그 x를 구성했을 때 얘는 인피니트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실수 공간 내에 있는 어떠한 클로스드 인터벌을 구성하는데 xn이 포함되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I1부터 I2, I3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네스티드 인터벌이 돼야 해요.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거,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in에 포함이 되면서 xn 플러스 1이 in 플러스 1에 구성이 되지 않는,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인터벌들을 쭉 구성을 해가지고 얘들을 이제 네스트 인터벌이죠. 얘를 infinite intersection, 그러니까 countable intersection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NIP에 따라서 얘는 어떠한 원소 X가 존재해가지고 이 countable intersection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 X라고 하는 거는요, 리얼 라인 내에 존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X는 모든 IN들의 countable intersection에 포함이 안 돼요. 그 말은 즉슨 이 X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이렇게 만들었던, 이렇게 구성을 했던 X1, X2, X3 여기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x는 리얼 넘버인데 이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r은 uncountable 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 theorem들이 정말 중요한 정리인데 그 책에는 그 연습 문제로 증명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은 트리키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1.5.7에서 말하는 내용은 만약 B가 카운터블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B가 카운터블일 때 A가 만약에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A는 파이나이트 하거나 카운터블하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그러니까 B보다 작은 그 작은 집합은 당연히 카운터블 할 수밖에 없겠죠. 파이나이트 하거나. 그거를 이제 리그러스하게 표현할 건데 일단은 A가 일단 파이나이트 한 거를 어떻게 볼 거냐. 너무 트리비얼하죠. 카운터블 한 거에 어떠한 서브셋을 구했을 때 뭐 A 그 B라고 하는 집합이 뭐 B1, B2, B3 이렇게 된 집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그냥 B1, B2, B3만 해도 파이나이트한 셋이 되잖아요. 그래서 A가 파이나이트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트리비얼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A가 카운터블 한 거를 보여야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A와 내추럴 넘버 사이에 그 바이젝티브한 펑션을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n에서 뭐 g라고 하면 이 n에서 내추럴 넘버에서 A로 가는 바이젝티브한 펑션을 찾아야 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일단 B가 카운터블이라고 하는 조건을 활용할 거거든요. B가 카운터블 하기 때문에 F라고 하는 펑션이 존재하는데 내추럴 넘버로부터 B로 가는 바이젝티브한 펑션이 존재한다. 그쵸?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A가 파이나이트 하지 않은 케이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infinite subset of B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찾을 수 있느냐? 이 N1부터 NK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더 갈 수가 있는데 NK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일단 N1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F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B의 원소가 되겠죠. B의 원소인데 FN이라고 하는 것이 B의 원소인데 어 A에 포함이 되는 B의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추럴 넘버가 있고 B가 있고 B1, B2. 근데 여기 중에서 특정 몇몇 개는 A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 중에서 미니멈 한 인덱스를 찾아요. 미니멈 한 n. 그러니까 여기 케이스 경우에는 미니멈이 2가 되겠죠. 얘는 뭐 B4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미니멈이 B4가 되니까 4가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 얘는 N1이라고 하는 것은 2가 되고 N2라고 하는 것은 4가 되고 쭉쭉쭉쭉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1은 B들의 원소 중에서 A에 들어가는 거에 인덱스, 그러니까 n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니멈 얘를 구한 거고 n2라고 하는 거는 이 n1을 제외하고 나서 미니멈이 되는 인덱스를 구한 거고 계속해서 nk는 nk-1까지를
제거를 하고 미니멈인 인덱스를 구하면 n1부터 nk 그리고 쭉쭉쭉 계속해서 무한하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이 n1, n2, nk 해가지고 이 k라고 하는 인덱스가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내추럴 넘버에서 a로 가는 펑션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k를 nk가 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바이젝티브한 펑션이 된다. f of nk라고 하는 것이 왜 바이젝티브가 되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제 n1, n2, 다다다 nk라고 하는 것은 그 내추럴 넘버들인데 그 n에서 a로 가는 내추럴 넘버인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 g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 gk라고 하는 것은 f of nk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그 k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내추럴 넘버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당연히 a의 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g라고 하는 함수가 바이젝티브가 되고 a는 n과의 카디널티가 같기 때문에 카운터블 해집니다. 이걸 지금 말로 설명했을 땐 좀 많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증명 따라가면서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카운터블한 셋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카운터블한 셋들을 그 유니온을 했을 때 파이나이트 유니온 했을 때도 그렇고 인피니트하게 카운터블 유니온을 했을 때도 그렇고 얘들은 싹 다 카운터블 해진다. 얘는 살짝 어렵죠. 왜냐하면 이 카운터블한 애들을 파이나이트하게 유니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 카운터블 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인덱스를 조금만 두 배만 늘려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인피니트하게 그러니까 카운터블한 유니온을 했을 때는 이제 인피니트한 유니온을 했을 때 얘도 카운터블이 되느냐 이건 살짝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내추럴 넘버의 특성을 이용하면 쉽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를 일단 증명을 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A1과 A2 이 두 개의 셋에 대해서 만약 A1과 A2가 카운터블이고 A1 합집합 A2가 카운터블이 된다면 당연히 얘를 파이넷하게 그 유니온을 해도 카운터블이 되겠죠. 그래서 A1, A2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배제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A1과 A2라고 하는 것이 그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A1, A2가 일단은 카운터블 셋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A2 마이너스 A1 얘가 마이너스 기구는 A2에서 A1을 뺀 건데 얘를 파이나이트 하거나 카운터블 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A2 마이너스 A1이라고 하는 것은 A2에 포함이 되는데 아까 위의 세어럼에 따르면 만약 B라고 하는 것이 카운터블이고 얘가 B의 सब셋이라고 하면 얘는 카운터블 또는 파이나이트해진다 라고 증명을 했었죠. 당연히 A2 마이너스 A1이라고 하는 것은 finite or countable 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라고 하는 셋을 정의를 할 건데 이 B1은 A1 그대로 하고 B2는 A2에서 A1을 뺀 거를 만들어 줄 건데 결국에는 이 B1과 B2는 디스조인트 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어 내추럴 넘버로부터 B1 합집합 B2의 바이젝티브한 펑션을 찾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B1과 B2가 B1이 카운터블한 성질을 이용할 거고 B2가 finite or countable한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B1이 카운터블 하잖아요. B1은 A1 그대로 썼으니까. 그래서 바이젝티브한 펑션이 존재하는데 F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얘는 N에서 B로 매핑이 되는 바이젝티브 펑션이 존재한다. 그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건데 이 B2라고 하는 것이 A2의 서브셋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블 또는 파이나이트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B2가 파이나이트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B2라고 하는 것이 파이나이트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B1부터 Bn까지 이렇게 원소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g라고 하는 함수를 define 할 수 있는데 이 g라고 하는 함수는 natural number로부터 b1 유니언 b2로 매핑이 되는 건데
얘를 gx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for finite한 1부터 n까지는 bx 그러니까 얘들을 써줄 거거든요. 그리고 x가 m 플러스 1일 때는 fx-n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결국 뭐가 되느냐? f 뭐 f1, f2 이렇게 원소가 되는데 얘는 b1의 원소들이 싹 다 여기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그러니까 n이 1부터 n까지는 이 b2의 원소가 나오도록 구성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b1의 원소들이 쭉 나오도록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바이젝티브가 되죠. 왜냐하면 이 B1과 B2의 유니온, 그러니까 B1, B2 모두의 원소가 다 나오니까 타겟과 레인지가 같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for natural number which is different 그러니까 N1과 N2가 만약 다르다고 했을 때 G를 통과시키게 되면 다른 값이 나온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얘들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쉽고요. 그러면 이제 B2라고 하는 것이 finite 할 때를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B2라고 하는 것이 카운터블 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B2가 만약 카운터블 하면요, 내추럴 넘버에서 B2로 매핑이 되는 바이젝티브 펑션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B2가 카운터블이니까, 정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H라고 함수, 그러니까 내추럴 넘버로부터 B1, B2의 유니온으로 가는 함수 H인데 이 함수는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추럴 넘버, 그러니까 짝수인 내추럴 넘버에 대해서는 f의 2분 x를 할 거고 그 홀수인 내추럴 넘버에 대해서는 g of x 플러스 1 over 2를 할 거거든요. 얘가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 내추럴 넘버가 1, 2, 3, 4 해서 이 f로부터 b1, g로부터 b2 그러면 내추럴 넘버가 만약에 1, 2, 3, 4일 때 1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2일 때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3일 때는 다시 이리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B1, B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만 해서는 어렵죠. 좀 생각을 해서 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 다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펑션 h를 구성하게 되면 이 h는 모든 b1, b2를 다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타겟과 레인지가 같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x1, x2에 대해서 내추럴 넘버 x1, x2에 대해서 다르면 f를 통과시키게 되면 h를 통과시키게 되면 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엑서사이즈 문제기도 하고 좀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A라고 하는 것이 A1, A2를 유니온했을 때 A라고 하는 sequence of set을 countable set을 유니온했을 때 만약 each AN이 countable 하다면 얘들을 유니온한 값도 당연히 countable 해진다.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셋이 AN이라고 하는 sequence가 sequence of set이 만약에 countable 하다. 그러니까 인피니트하게 많은 셋들이 존재했을 때 얘들을 유니온해도 똑같이 countable 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내추럴 넘버를 우리가 이렇게 어레이를 해요. 얘도 지금 책에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어레이를 해요. 어떻게 어레이를 하냐면 이렇게 갈 때는 1, 2, 3씩 더해지는 거고요. 얘는 2, 3, 4씩 더해지는 거고요. 근데 여기선 또 3, 4, 5씩 더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더해지는 거를 어레이를 하게 되면 각각의 이 컬럼을 볼게요. 이 각각의 컬럼들은요. 카운터블하게 많거든요. 각각 인피니트하게 많아요. 얘들은 카운터블하게 많은 이 N1, N2, N3를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카운터블한 이 n1, n2, n3를 유니온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추럴 넘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얘들의 우리가 카운터블한 셋들 BAI를 이제 유니온 할 거예요. 얘들을 유니온 할 때 우리는 아까 문제 1번과 같이 A1부터 AK 그리고 그 뒤에까지 이어지는 시퀀스 오브 셋들을 디스조인트하게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each BI는 당연히 카운터블 해지겠죠. 그쵸. 카운터블 하기 때문에 이 FI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FI는 내추럴 넘버로부터 BI로 가는 바이젝티브한 펑션이고 이제 이 바이젝티브 펑션으로부터 그 내추럴 넘버로부터 유니언 오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으로 가는 f라고 하는 함수를 구성할 건데 얘를 어떻게 구성하냐? 만약 x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f1x를 할 거고 f2x를 할 거고 이렇게 쭉쭉쭉 구성하다 보면 얘는 내추럴 넘버로부터 그 bi의 카운터블 유니온으로 가는 바이젝티브 펑션이 됩니다. 좀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얘들은 천천히 나중에 보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시는 훨씬 쉽습니다. 이제 카디널리티를 볼 건데 이 0, 1의 오픈 인터벌의 카디널리티가 이 하프 오픈이라고 하죠. 이 0에서는 클로즈 돼 있고 1에서는 오픈인 이 인터벌과 카디널리티가 같다를 보여줄 건데 또 어떻게 보여주면 됩니까? 바로 그냥 그 바이젝티브 펑션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이 0에 클로즈 됐고 1에서 오픈인 거로부터 0, 1의 오픈 인터벌로 가는 펑션을 구성할 건데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F가 만약 X가 0일 때는 2분의 1로 가고 X가 2분의 1일 때는 2분의 1의 제곱으로 가고 쭉쭉쭉 그러니까 X가 0 또는 2분의 1의 뭐 K 꼴이 되면 얘는 2분의 1의 K 플러스 1으로 가도록 만드는 F를 구성을 해줘요.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가 아닐 때, 그러니까 x가 0, 1, 이 하프 오픈 인터벌에서 이 0와 2분의 1의 n승꼴을 다 빼고 난 나머지 부분들 얘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x가 매핑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얘는 바이젝티브 펑션인데 0, 1의 오픈 인터벌로 가겠죠. 왜냐하면 그 이 형태에서는 그 f of x라고 하는 것은 절대 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2분의 1의 n승을 아무리 해도 2분의 1의 n승꼴이 되고요. 그러니까 x를 어떤 x를 투과시켜도 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레인지가 이렇게 오픈 인터벌이 된다. 그리고 f가 이제 바이젝티브한 걸 보이려면 이제 뭐 바이 일단은 다른 x1, x2에 대해서 f를 투과시켜도 다른 값을 갖게 된다. 이건 너무나 자명하죠. 그리고 타겟과 레인지가 같다. 너무나 그 자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로 이 오픈 인터벌이 클로스드 인터벌과 카디널리티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네, 얘는 또 쉬워요. 여기에서 하나를 추가하면 되는데 x가 0일 때 2분의 1로 가고 x가 1일 때 2분의 1의 제곱으로 가고 x는 2일 때 2분의 1의 세제곱 가고 아, 네, 세제곱 가고 x가 2분의 1일 때 네.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x가 2분의 1에 n-1에 포함될 때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당연히 1이 되는 거고 n이 2일 때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앞에서 그 x가 1일 때 조건만 추가해서 바이젝티브 펑션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여기 f를 투과시키면 그러니까 f0, 1의 어떠한 원소도 그 1이라고 하는 것이 안 들어가고요. 0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얘는 카디널티가 같다. 이것도 혼자 천천히 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너무나 유명한 결과라서 자주 쓰이기도 하고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칸토 스피어럼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리얼 넘버가 언카운터블 한 거를 보여주는 다른 증명 방법이거든요. 네, 0, 1이 언카운터블 한 거를 이제 하게 되면 얘는 R과 카디널티 같다라고 하는 걸 아까 보였잖아요. 그래서 0, 1을 일단 언카운터블 한 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칸토스 스피어럼인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것도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한데 또 말로 설명하면 또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0, 1이라고 하는 것이 오픈 인터벌이 카운터블하다. 그러니까 부정을 해보자고요. 결론을 부정을 해보자고요. 카운터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내추럴 넘버로부터 이 오픈 0, 1으로 가는 바이젝티브 펑션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모든 m에 대해서 그 fm인 0, 1 얘는 어떻게 돼요? 0, 1, f of m이라고 하는 것은 0, 1의 오픈 인터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0. 땡땡땡땡땡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 f of m을 0. am1, am2, am3 이렇게 나다다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f1부터 f3까지 일단 나열을 하자면 그 F1은 0.A11, A12, A13, F2는 0.A21, A22, A23 이렇게 쭉쭉쭉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 만약에 우리가 이 대각 성분들 있잖아요. A11, A22, A33 얘들을 하나씩 F1, F2, F3와 다른 어떠한 무언가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BN이라고 하는 것이 ANN이 그러니까 이 대각성분이 2가 아니라면 2라고 표현해 줄 거고 그 대각성분이 3일 때는 3일 때는 뭐 4라고 할 거예요. 3일 때는 4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일단 그렇게 되면 얘는 이 x라고 하는 것을 0.b1, b2, b3 따다다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bn이라고 하는 것을 each bn을 이 an의 대각성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ann의 대각성분과 하나씩 다르게 만들어주면 이 x라고 하는 것이 이 f of n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셨나요? X가 뭐예요? x는 이제 임의의 뭔가 리얼 넘버를 만들어 줄 거예요. F1부터 3 쭉 했을 때 의미 하나. 아니죠. x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x라고 하는 것은 리얼 넘버인데 임의로 b1, b2, b3 0.b1, b2, b3라고 하는 이 넘버로 만들어 줄 거예요. 얘가 아, f of m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각 성분들을 하나씩 다르게 F1, F2 이미 Fn과 대각 성분들을 하나씩 다르게 구성하면 이 x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절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x는 리얼 넘버인데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다. 라는 게 이 칸토 세어럼의 핵심이고 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카디널리티인데 카디널리티가 네 1, 2장 내에서는 제일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카디널리티 이제 공부할 때는 네, 칸토 세어럼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여러 번 보면서 네, 챗 GPT도 쓰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리밋입니다. 네, 리밋 다들 뭐 미적분학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이제 리밋을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할 건데 첫 번째로는 리얼 라인에서의 리밋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그 도메인이 이게 아니라 내추럴 넘버죠. 도메인이 내추럴 넘버인
펑션이다. 그래서 이 리밋 오브 시퀀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배울 펑셔널 리밋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합치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퀀스의 리밋을 잘 하고 나면 이 펑셔널 리밋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시퀀스의 리밋을 한번 봅시다. 이제 definition 해서 convergence of sequence를 보시면 어, 기호들은 이제 다 익히셨죠? 그 AN에 A로 컨버지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엡실론, 0보다 큰 엡실론에 대해서 N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그 캐피털 N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가지고 얘보다 큰 모든 자연수는 그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AN-A라고 하는 것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보면 어렵죠? 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얘는 이 AN이라고 하는 시퀀스가 이런 리얼 라인이 딱 한번 봅시다. A1, A2, A3 뭐 얘가 이렇게 계속 포인트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얘가 A이고요. 그래서 결국엔 어떤 N 이상이 되면 이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되는 거고 얘는 결국에는 AN 캐피털 N부터는 얘가 점점점 요 안에만 계속해서 돈다라고 하는 게 그 컨버전스 오브 시퀀스가 되는 거거든요. 얘를 이제 토폴로지컬 버전에서 일단 보자면 그 엡실론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뭐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이 존재했을 때 얘와 이웃한 A 마이너스 엡실론, A 플러스 엡실론 리얼 라인에서는 이 구간이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직관적인 의미가 뭐냐? A와 굉장히 가까운 것들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V 엡실론, 엡실론 볼이라고 하고 엡실론 디스크라고도 하고 엡실론 네이버후드라고도 하는데 얘가 주는 의미가 뭐냐? A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애들. 엡실론이 이미 0보다 큰 엡실론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엡실론을 사용할 건데 이 A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애들을 엡실론 네이버후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의 컨버전스를 생각을 해보면 그 엡실론 네이버후드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A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계속해서 점이 찍히는 게 바로 컨버전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엡실론은 굉장히 작은 네이버후드잖아요. 그럼 A와 이 시퀀스는 굉장히 가까워진다. 그게 바로 컨버전스의 직관적인 의미인데요. 얘를 이제 토폴로지컬 버전으로 설명을 하는데 얘가 아까 말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모든 엡실론, 어떠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그 내추럴 넘버 캐피털 N이 존재해 가지고 이 시퀀스가 이 N을 넘어가는 인덱스를 가지면 이제 A의 엡실론 네이버드, A와 굉장히 가까운 공간에 점이 계속해 찍히게 되는 게 이 컨버전스의 토폴로지컬한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리얼 라인 말고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도 똑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매트릭 스페이스 만약에 MD라고 하는 매트릭 스페이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V 엡실론 A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D X, A가 엡실론인 모든 X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이 D라고 하는 것은 디스턴스 펑션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토폴로지컬 컨버전스 토폴로지컬 버전 오브 컨버전스 오브 시퀀스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 시퀀스의 컨버전스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제너럴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컨버전스의 직관적인 의미는 네, 이 시퀀스가 결국에는 n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어떤 그 컨버전트 포인트 A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게 바로 컨버전스의 의미고 그래서 이 AN이라고 하는 것이 A가 되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끊임없이 A가 아닐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이거를 약간 구분할 수 있는 게 펑셔널 리밋과 컨티뉴어스의 차이를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는 나중에
4장을 가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uniqueness of limit. 리밋은 유니크하다. 어떻게 증명을 하냐? 이제 여기서도 증명 테크닉,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 나오는데 어떠한 것이 유니크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니크하지 않으면 뭐예요? A와 B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결론을 부정할 겁니다.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로 각각 컨버지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A와 B는 같지 않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convergence of sequence definition을 사용하게 되면 그 given epsilon에 대해서 n1과 n2가 존재해가지고 그 모든 n1보다 큰 n에 대해서 an-a가 epsilon over 2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얘가 limit of an이 a라고 하는 것의 정의고요. 두 번째는 n2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an-b가 epsilon over 2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얘가 바로 이 두 번째 정의고요. 그럼 얘를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A와 B가 결국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A-B 이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서 얘를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를 사용해서 A-B는 A-AM 플러스 AM-B가 되잖아요. 얘를 그 삼각부등식을 사용하게 되면 AM-A 플러스 AM-B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얘는 아까 이렇게 구성했듯이 엡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니까 A-B라고 하는 것이 엡실론보다 작은데 for all epsilon 0보다 큰 엡실론에 대해서 이 A-B라고 하는 것이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A는 B가 되거든요. 왜냐? 얘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claim A-B가 epsilon for all epsilon 그러면 then A는 B가 된다. 얘를 증명을 해볼게요. Suppose not A는 B가 아니다. 그러면 일단 A가 B보다 클 수 있고 B가 A보다 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두 개 똑같아요. Without loss of generality A가 B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B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큰 거거든요. 그리고 A-B라고 하는 것은 A-B가 되고요. 근데 A-B가 0보다 크다. 여기서 딱 답이 나왔잖아요. 얘를 엡실론을 둬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 스테이트먼트로 가게 되면 A-B라고 하는 것은 A-B인데 얘는 엡실론보다 작은데 A-B예요. 그러니까 A-B가 A-B도 작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A는 B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니크니스를 우리는 이제 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가 다르다고 했을 때 이 limit of an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쭉쭉 전개를 해봤더니 A는 결국 B가 된다. 그래서 얘는 유니크하다. 그 트라이앵글러 이니퀄리티 썼으면 뭐 드무 아, 괜찮아요. 아,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네, 어쨌든 이래서 끝났다. 네, 그래서 리밋은 언제나 유니크하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이제 다이버전스를 정의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다이버전스는 너무나 많아요, 케이스가. 막 진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한하게 커질 수도 있고 무한하게 작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진동하다가 무한히 커지다가 다시 진동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정의하냐? 컨버지 하지 않으면 다이버지다.
라는 걸로 그냥 증명을 딱, 그 데피니션을 네, 해놨고요. 네. 여기가 이제 리밋 오브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미적분학에서 또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죠. 이 algebraic limit theorem이랑 order limit theorem이거든요. 네, 얘네들은 뭐 간단하죠. 그 시퀀스가 존재하면 이 시퀀스에 컨버지 한다. 그 limit of an이 a라고 했을 때 얘를 c를 곱하면 ca로 가고 an 플러스 bn은 a 플러스 b로 가고 an 타임스 bn이 하면 a 타임스 b로 가고 뭐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얘들도 이제 아마 미적분학에서 증명을 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을 제가 네, 증명을 남겨놓긴 했는데 네, 그렇죠.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얘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개념이 바운디드. 바운디드 한 거는 우리가 저번에 증명했었잖아요. 아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퀀스가 바운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퀀스의 모든 요소가 얘를 절대값을 취했을 때 어떠한 n보다 작거나 같으면 바운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운드니스를 어, 그 매트릭 스페이스로 연결을 시키면 매트릭 스페이스는 이제 이렇게는 못 쓰거든요.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There exists m 0보다 크거나 0보다 큰 m과 there exists x0 in m such that d x, x0라고 하는 것이 m보다 작거나 같다. for all x in m. 이게 바로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바운드니스의 정의거든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임의의 x for all x에 대해서 for x in m에 대해서 임의의 그 there exists epsilon 그 임의의 epsilon 볼을 잡았을 때 v epsilon x를 잡았을 때 얘가 어 어떠한 볼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바운드니스의 정의로 이어지는데 얘는 챕터 8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얘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 제가 지금 당장 완전히 기억나는 게 아니라서 1번은 아마 맞을 거예요. 1번 정의는 맞을 거고. 그래서 바운드니스의 정의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every convergent sequence는 bounded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그 그림을 그렸잖아요. 시퀀스가 점점점 이 A라고 하는 것이 있고 AN이라고 하는 시퀀스가 점점 이 엡실론 네이버후드에 돌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여기에 바운드 되잖아요. 그렇죠? 얘들 좀 리거러스하게 표현하면 여기에 프루프가 되는데 이 A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A로 컨버지한 시퀀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엡실론을 만약에 1로 잡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n이라고 하는 캐피털 n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가지고 이 n보다 캐피털 n보다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a라고 하는 것이 1보다 작게 되겠죠.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이 an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a로 표현해서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사용해서 얘는 1 플러스 a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이 1 플러스 a보다 작은데 for all n 캐피털 n보다 큰. 그러면 얘들은 바운드 됐어요. 그러니까 캐피털 n보다 큰 시퀀스에 대해서는 바운드 됐단 말이에요. 그럼 n보다 작은 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너무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a1, a2부터 an-1이 있잖아요. 얘들의 맥스를 취한 거 플러스 1 플러스 아까 구했던 1 플러스 a에 바운드 됐다 했잖아요.
얘랑 얘들을 맥스를 취하게 되면 당연히 바운드 되겠죠. 그러니까 캐피털 M보다 큰 모든 애들에 대해서는 1 플러스 A의 절대값보다 1 플러스 A의 절대값에 바운드 돼 있고 그러면 1부터 n-1까지의 n이 문제인데 얘들은 그냥 a1부터 an-1까지 얘들을 맥스를 취한 것과 얘들 사이에 맥스를 구하게 되면 어쨌든 얘는 바운드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every convergent sequence는 바운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면 algebraic limit theorem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algebraic limit theorem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캘큘러스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증명도 다들 하셨을 거고. 근데 이 증명했을 때 그냥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다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C times AN이라고 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엡실론을 그러니까 오리지널 시퀀스를 엡실론 오버 C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냥 쭉 해서 나눠 떨어지게 되고요. AN 플러스 BN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오리지널 시퀀스가 엡실론 오버 2보다 작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럼 얘들을 싹 다 더했을 때 엡실론보다 작아지겠죠. 곱했을 때는 약간 트리키할 수가 있는데 곱했을 때는 an times bn ab가 되는데 얘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 an b 얘들을 더하고 빼가지고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an의 bn-b 플러스 b의 an-a 이렇게 나오는데 b는 당연히 컨스턴트니까 얘는 당연히 epsilon over b times b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고 이 an은 아까 bounded 하잖아요. convergent한 sequence는 bounded라고 했으니까 얘를 bounded by 뭐 m이라고 하면 bn-b를 어떻게 컨트롤하면 되냐? epsilon over m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번이 좀 트리키하거든요. 4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3번에서의 결과가 an times bn이라고 하는 것이 컨버지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n over bn을 하게 되면 이 an을 일단 빼고 1 over bn이 컨버지 한 거를 보이면 b 1 over b로 컨버지 하는 걸 보이면 다음 결과는 4번의 결과는 너무나 당연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1 over bn이라고 하는 것이 1 over b로 컨버지 하는 걸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1 over bn-1 over b의 절대값을 전개를 하게 되면 그 b-bn over b times bn이 되거든요. 이 밑에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것은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지만 이 bn이라고 하는 것은 시퀀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얘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야 해요. 근데 얘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려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게 bn이라고 하는 것이 bounded by some m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b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m보다 커지게 돼요. 바운드 1 over bn의 바운드니스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1 over bn의 바운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bounded by m이라고 하는 것은 이 b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수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얘도 똑같이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를 사용할 거예요. 일단은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bn-b가 bn이 컨버지 하니까 얘가 엡실론인데 얘는 2분의 b의 절대값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 bn-b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b의 절대값 마이너스 bn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곱을 해보세요. 제곱을 하게 되면 제곱을 해서 이 중복된 텀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의 bn이 되는 거고 2의 bn이 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b 마이너스 bn
각각의 절대값을 한 거는 bn-b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얘는 2분의 b의 절대값보다 작기 때문에 이 bn은 2분의 b의 보다 이 bn이라고 하는 것의 절대값은 2분의 b의 절대값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그 bn 분의 1의 절대값은 얘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바운드니스 b 1 over bn의 바운드니스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끝났죠. 얘들을 그냥 쭉 전개하다 보면 바운드해진다. 컨버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천천히 따라가시면 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띄오렘 2.3.2 푸는 거에서 질문인데 네, 그 컨버전스 그러니까 바운디드 됐다는 거 증명하는 과정에서 네, 그 프루프의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그 AN의 절대값은 1 플러스 A 절대값보다 크다는 걸 증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 M을 굳이 그 그런 맥시멈을 씌운 어떤 임의의 값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가 좀 아,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이 AN이 1 플러스 A의 그 절대값에 바운드 됐다는 거는 N이 캐피털 N보다 큰 애들만 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시퀀스가 음, 만약에 뭐 시퀀스가 여기가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음, 얘가 엡실론 네이버후드고요. 뭐 1이라고 할 거 A-1, A 플러스 1. A1이 만약에 얘가 0이고 A1부터 AN-1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 AN-1 이쪽에 있다. 음, 그러면 음, 네, 얘들을 제거를 해줘야겠죠. 음, 그래서 얘를 맥시멈을 취해서 얘보다 바운드 되게 만들어 주는 게 여기에서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음, 됩니다. 이상. 그 다음이 올더 리밋 세어럼인데 얘도 약간 트리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더 리밋 세어럼은 1번만 그냥 증명을 하면 나머지 2번, 3번은 당연한 결과 되는 거고요. 일단 1번이 뭐냐? AN이라고 하는 것이 A로 컨버지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AN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컨버전트 포인트 A 역시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결과인데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정해 봅시다. A가 0보다 작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A의 절대값은 여전히 0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또 나왔죠. A의 절대값을 엡실론으로 둡니다. 그러면 an-a라고 하는 것이 엡실론보다 작은데 얘는 A의 절대값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겨요. 왜 모순이 생기냐? 자, A라고 하는 것이 네거티브 밸류죠. 그러니까 음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A는 양값을 가져요. 그렇죠? 그럼 AN에 마이너스 A를 하게 되면 AN은 양값이네, 양. 그러면 AN 마이너스 얘는 양값인데 그 AN 마이너스 A는 양값 플러스 양값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A의 절대값보다 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음, 그래서 2번을 가게 되면 이제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을 때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데 얘는 너무나 쉽게도 그 BN-AN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시퀀스 CN으로 두면 1번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번은 또 똑같죠. C가 만약 BM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BM-C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시퀀스 CN으로 두게 된다면 당연히 이 CN은 B-C로 컨버지 하는데 B-C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올더 리밋 theorem. 네, 정말 쉽습니다. 네,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좀 앞쪽인데 네, 뭐지? 헌터 너무 헌터가 아니라 저는 이 앞쪽에
그 죄송해요.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theorem 1.5.7 있잖아요. 네, countable 셋의 그 subset이 either countable or finite라고 하는 그 theorem이 결국 네, 이제 그냥 저희가 해석할 때 B라는 countable 셋이 있으면 거기에 subset이면은 얘가 어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countable 하거나 finite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uncountable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음, 직관적으로 countable 하게 되면 countable 하거나 그보다 작은 finite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음, 네, 그게 결과죠. 음.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저는 그 좀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예, 바이젝티브가 제가 그 질문지 복습을 안 해가지고 아, 네, 바이젝티브가 인젝티브 앤 서젝티브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인젝티브는 그 원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서젝티브가 혹시 뭔가요? onto라고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타겟과 레인지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 타겟과 레인지는 그 X의 도메인인 거죠? 레인지는 그 만약에 f 네, 개념을 말. 그 f라고 함수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 of a가 레인지가 되는 거고요. b가 타겟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for all y in b에 대해서 there exists x in a such that f of x는 y인 x를 언제나 찾을 수 있으면 타겟과 레인지가 같다 되는 거고 천천히 생각해 보면 아마 근데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B를 정했을 때 B는 그냥 정하기 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FA가 B다. 라는 서젝티브가 되는. 그렇죠. 음. 이게 왜 다시 더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A에서 B로 가는 A 1, 2, 3이고 얘가 4, 5, 6, 7이라고 했을 때 7이 남잖아요. 음. 타겟은 4, 5, 6, 7인데 레인지는 4, 5, 6이에요. 음. 얘는 서젝티브 하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에 뭐 4라고 하는 것이 추가돼 가지고 7로 가게 되면 임의의 B 원소에 대해서 얘를 아무거나 픽해도 여기로 가게 만드는 A의 원소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서젝티브의 정의이고요. 근데 저도 함수가 제일 어려웠어요, 여기서. 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잘 이해를 해야지 이 다음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또 그나마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는 시퀀스 역시도 함수다. 시퀀스 당연히 함수일 수밖에 없는 AN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바로 도메인에 있는 원소가 얘가 A가 바로 F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 of 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천천히 잘 하다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네.